평양 최고병원의 엘리트 의사 김영희. 20년간 당 간부들의 생명을 구해온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조선 약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를 살리려던 한마디가 온 가족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어요. 동료 의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됩니다. 생명을 살리던 손이 이제는 가족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상황.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절박한 선택 앞에서 과연 이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하의 강물 속에서 숨죽이며 서치라이트를 피하던 그 순간부터 한국 땅을 밟기까지의 6개월. 의사에서 도망자가 된 한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북한 특권층 의사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 그들이 버린 것과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양 중심가에 위치한 봉화진료소는 북한 최고 권력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병원이었어요. 이곳에서 15년째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은희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당 간부님께서 오신다고 하네요. 간호사 정순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죠. 이곳에 오는 환자들은 모두 당의 핵심 인물들이거나 그 가족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심지어 사소한 대화까지도 국가 기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동지,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은희가 60대 당 간부에게 물었어요. 그는 최근 들어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자주 병원을 찾고 있었죠. 요즘 남조선 동향 때문에 잠을 못 자겠소. 그런데 김 선생이 보기에는 어떻소? 남쪽 사람들이 정말 우리만큼 행복할까요? 순간 은희의 손이 멈췄어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죠. 환자분께서는 치료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물어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시오. 의사 선생 정도면 외국 의학 서적도 보고 남쪽 의료 기술도 알 텐데 말이오. 은희는 깊이 숨을 쉬었어요. 환자분, 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희 자신도 놀랐어요. 간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진료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가요? 흥미로운 생각이군요, 김 선생.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대학생인 아들 철민과 고등학생인 딸 수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진료실에서의 그 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혹시 자신이 한 말이 문제가 될까봐 밤새 뒤척였습니다. 3일 후 은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 의사 박현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어디 갔다는 소식이 있나요? 은희가 간호사 정순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선생님, 요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일로 병원 전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은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보위부 요원 2명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김은희 동지 있습니까? 요원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병원 전체가 얼어붙었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저입니다. 동지, 며칠 전 환자와 나눈 대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원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은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바로 그 대화였어요. 당 간부와 나눈 그 위험한 대화 말이에요. 환자분께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어디에 살든이라고 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요원의 질문에 은희는 목이 메었어요. 그건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 동지, 남조선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환자에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은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고. 그 환자가 자신을 신고한 거였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단 한마디의 실언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이 떠난 후 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희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준비해야 한다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 주변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죠.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환자들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병원장이 은희를 별도로 불러 당분간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이 가장 무서웠죠.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딸 수정이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대학생인 아들 철민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민이 은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동네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은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벌써 동네에까지 소문이 난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 그냥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이들을 거실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가 병원에서 실수를 했어. 조사를 받고 있어.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로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탈출을 의미했죠.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수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철민도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현수가 사라진 것을 보니 자신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아, 엄마는 15년 동안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아. 은희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봤죠. 그러다가 문득 3년 전에 만났던 한 환자가 떠올랐어요. 김대호라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당시 심장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은희는 용기를 내어 대호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요. 대호는 흔쾌히 승낙했고 이틀 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정말 결심이 서신 거죠? 대호의 질문에 은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은희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종이에는 압록강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비용이 꽤 들 겁니다. 1인당 2,000달러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은희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6,000달러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절반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대호의 말에 은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위험한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선생님 가족을 살려드릴 차례죠. 탈출일을 일주일 앞두고 은희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의료용 수면제였어요. 국경 경비병들에게 사용할 계획이었거든요. 은희는 병원에서 조금씩 빼돌려서 충분한 양을 모았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응,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철민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탈출 전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간 살아온 평양의 야경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죠. 내일 이후에는 다시 볼 수 없을 풍경이었어요. 아이들도 설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은희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시간이야. 준비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은희는 의사 가방에 수면제와 간단한 의료용품을 넣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집을 나서기 전 은희는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남편의 유품들, 그리고 의사로서 받았던 표창장들까지 모든 걸 두고 가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철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서로뿐이야. 은희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집 문을 조용히 닫았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집의 문을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압록강에서 5km 떨어진 작은 농가였어요. 밤 10시, 은희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여기가 맞나요? 수정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은희 씨죠? 농가에서 나온 40대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은희가 대답하자 그가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최영철입니다. 대호 형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형철은 숙련된 탈북 브로커였어요. 이미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했죠. 오늘 밤 기상 조건이 좋아요. 구름이 많아서 달빛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가야 합니다. 은희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국경 경비병들이 있는 구간을 지나가야 해요. 여기서 준비해온 수면제가 필요할 거예요. 은희가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내자 형철이 감탄했어요.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압록강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중간에 경비 초소를 지날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형철이 미리 준비한 빵과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경비병들에게 전달했어요. 고생 많으시죠? 고향에서 온 음식입니다. 20분 후 경비병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형철의 신호에 따라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드디어 압록강이 눈에 보였어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가워 보였죠. 물이 허리까지 올 거예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형철이 먼저 강으로 들어갔고 은희와 아이들이 뒤를 따랐어요. 물이 차가워서 수정이가 깜짝 놀랐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어요. 모두 엎드려. 형철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은희와 아이들은 차가운 강물에 몸을 숨겼죠.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기침을 참느라 고생하고 있었죠. 5분 정도 지나자 서치라이트가 꺼졌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건 뭐죠? 철민이 속삭였어요. 형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요. 중국 공안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때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평소와 다른 신호였어요. 잠깐만요. 형철이 망원경을 꺼내서 강 건너편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함정인 것 같아요. 중국 공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철이 무전기를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김은희 선생님, 사실 저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에요. 형철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파견된 요원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유도한 거예요.
순간 은희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호는? 김대호도 우리 편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반동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수정이가 엄마의 팔을 꽉 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철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형철이 갑자기 다른 톤으로 말했어요. 저에게도 딸이 있어요.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죠. 형철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보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형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선생님, 제가 딸을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이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형철이 다시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중국 공안은 제가 미리 매수해놨어요. 진짜 계획이었죠.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형철을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은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해요. 이제 저도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그때 강 건너편에서 진짜 신호가 왔어요. 형철이 미리 연락해둔 중국 쪽 협력자였어요. 자,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새벽이 되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해요. 모두가 다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강을 건너면서 은희는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지만 이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3개월 후 한국의 한 병원에서 은희는 다시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철민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수정이는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형철은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수정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잖아. 은희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은희는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